이번 수업은 예술친화기 4 정글 속에서입니다. 준비해야 될 재료는요, 루소 아티스트북, 그리고 정글 속에서 나뭇잎 스티커, 색연필, 사인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루소는 지금 현대의 그런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무척 사랑받는 화가 중에 한 명인데요. 왜냐하면 그 그림이 되게 정감이 있고 그다음에 신비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림을 직접 보게 되면 아, 저 그림이구나 하고 아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화가예요. 정글 숲의 모양을, 그러니까 밀림 속에 그런 밀림의 모습을 되게 환상적으로 그린 그림을 많이 남겼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루소는 한 번도 아프리카 정글에 가본 적이 없대요. 프랑스 사람인데 실제로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글 그림들을 그렸을까요? 그런데 호기심이 많아서 자연사 박물관을 자주 많이 다녔대요. 거기서 그런 다른 나라의 열대지방의 동물 이미지도 자주 봤겠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식물 이미지도 봤을 거예요. 거기서 영감을 많이 얻었나 봐요. 그거를 자신의 화폭에 옮길 때에는 거기에 자신만의 상상을 덧붙여서 무척 신비스럽게 만든 거죠. 근데 이 루소 아저씨의 그림의 매력인 점은 뭐냐면 그런 식물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식물의 줄기와 이파리를 하나하나씩 정성스럽게 되게 소박하게 또박또박 그렸어요. 근데 그 많은 식물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그 숲의 모습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 신비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수업에 관련된 그림을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를 펼치면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아이들과 그림을 감상할 때는 그림이 마치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그림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더 쉬운 게 글자를 아직 잘 못 읽잖아요. 이 그림에는 이미지가 보이니까 이야기거리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림에서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뭔가 한 방향으로 쏠리고 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풀잎들도 막 불고 있어요. 뒤에를 보니까 하얀 빗줄기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네요. 맨 뒤에는 번개를 치고 있어요. 아, 폭풍우 같은 것들이 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안에, 풀숲 안에 호랑이가 풀숲에 이렇게 몸이 반쯤 보이죠. 반쯤 보이는데 눈을 보세요. 눈이 커다랗게, 동공이 그냥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눈이 커다랗게 뜨고 있죠. 뭔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제목도 참 위트 있게 열대 폭풍 속의 호랑이, 부제가 놀랐지라는 뜻이에요. 번개가 꽝꽝 쳐가지고 호랑이가 놀랐나 봐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에는 그림이 마치 그런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숲에 나무들이 빼곡히 차 있으니까 몇 가지 모양의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 사이에 동물들이 있는데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여기 보이는 원숭이 가족인데 아이들과 한번 그 얘기를 해보세요. 과연 이 원숭이 가족은 몇 마리가 있을까요? 보면 앞에 2마리, 뒤에 있는 1마리는 잘 보이죠? 하나, 둘, 3마리가 있지만 그 앞에 커다란 원숭이가 또 있어요. 아마 아빠인 것 같아요. 그 옆에는 또 오른쪽 옆에 숨어있는 원숭이가 있어요. 제 눈에는 한 5마리 정도 보이네요. 근데 아마 더 숨어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덩치를 봐서 아빠, 엄마와 그다음 아기들, 그런 가족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웃에 사는 새가 1마리 놀러와 있네요. 이렇게 루소 그림에는 뭔가 빼곡히 가득 찬, 식물들로 가득 찬 이런 신비한 숲이 있고요. 그 안에 몰래 숨어있는 동물들이 있는 그런 주제의 그림들이 많아요. 이 제목은 즐거운 어릿광대들이라고 지었네요. 원숭이가 뭐 나무에서 노는 모습이 어릿광대 비슷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를 넘겨보니까요, 또 마찬가지의 그런 정글숲의 그림이 나오는데
좀 더 평온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밑에 수평으로 가 있는 땅이 보여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하얀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물 같죠? 물결 같죠? 이게 작은 데서 이렇게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작은 폭포가 있네요. 이게 정글에서는 샘물 역할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슴들도 물을 먹으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까만색 그림자들이 보이죠. 원주민들도 있네요. 원주민들과 이런 동물들이 왠지 이질감이 없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야생에서 사니까 이런 원주민들도 아주 원시적인 그런 원초적인 그런 환경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뒤에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엔 이건 원주민 마을 같아요. 이런 나무 풀잎들로 지은 마을이 숲과 되게 조화롭게 있고요. 그런 야생에서의 자연과의 그런 조화로운 생활을 그린 것 같아요. 이런 폭포란 그림이고요. 그 다음 6페이지를 보면 이게 오늘 실습할 수업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의 일부예요. 꿈이란 커다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일부를 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그림들처럼 이런 정글에 풀숲들이 막 나 있어요. 그 안에 보일랑말랑하게 동물이 한 마리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풀숲 사이에서 뚫어져라 뭘 쳐다보고 있어요.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먹잇감을 찾아서 몰래 숨어서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이렇게 정글 속에서는 이런 맹수들은 먹잇감을 찾느라 몰래 숨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보통 그런 초식동물 같은 순한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맹수한테 공격을 안 받으려고 경계하면서 숨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글 속에서는 동물들의 숨바꼭질이 항상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주제의 대화를 아이들과 나누면 이 그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루소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실제 가보지 않고 정확히 잘 모른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자는 이런 밀림 속에 열대 우림 속에 산다기보다는 사바나 같은 그런 초원에 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실하고는 상관없이 루소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동물들, 식물들, 그런 이국적인 풍경들을 자기의 상상 속에서 다 조합을 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는 이 모티브를 아이들이 응용해서 실습을 해볼 시간이에요. 왼쪽에는 나뭇가지와 풀잎들이 살짝 보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동물의 눈, 코, 입을 연상시키는 아주 그런 힌트를 제공하는 그림이 살짝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요 숨어있는 동물을 먼저 자유롭게 상상해서 그려볼 예정이에요. 이 동물이 곰이어도 괜찮고요. 여기 나온 사자여도 괜찮고 호랑이 같은 동물이어도 되고 아니면 고양이 같은 귀여운 동물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토끼 같은 걸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겠죠. 아이들이 여기 있는 눈, 코, 입의 모양을 응용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동물들을 먼저 그리게 해주세요. 저는 시범으로 사자의 모양으로 그냥 응용을 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오른쪽 눈도 그려주고요. 커다랗게 왼쪽의 사자처럼 커다란 눈동자를 그려줄게요. 왼쪽에는 암사자가 있는데 저는 숫사자로 바꿔줄게요. 사자의 귀도 그려주고요. 태양과 같은 숫사자의 갈기도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자, 어때요? 그럴듯한 사자 모습이 됐나요? 그러면 이 동물을 우리는 정글 숲 속에 숨겨줄 생각이에요.
이런 나뭇가지 모습이 조금 보이죠? 이거를 진짜 정글숲처럼 무성한 나무와 풀잎들로 만들어줄 생각이에요. 그러면 요 정글숲에서 나뭇잎 스티커를 이렇게 준비해 두고요. 자, 이제 사자를 아니면 아이들이 그린 동물을 숨길 나무들을 꾸밀 차례예요. 사인펜이나 이제 그런 색연필을 이용해서 먼저 자유롭게 나뭇가지 몇 개를 그리도록 하세요. 이 사자랑 겹쳐도 숨겨야 되니까 나뭇가지가 사자 위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나뭇가지가 위로 사자와 겹쳐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 그렸고 밑에서도 이런 나뭇가지를 하나 그렸어요. 나뭇가지를 한 4-5개 정도 그리면 어떨까요? 사자 앞에도 하나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나뭇잎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꾸며줄 차례예요. 여기부터 꾸며줄까요? 요 작은 나뭇가지들이 왠지 그거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티커를 잘 떼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 수많은 나뭇가지들을 일일이 그림으로 그리려면 되게 벅차고 힘든 일이 되겠지만 스티커로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재밌는 과정이 될 거예요. 이 스티커의 색상들이 초록색 위주지만 은근히 다양한 그런 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뭇잎 스티커로 나무들을 꾸몄을 때 자연스러운 표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만 붙여도 좀 더 생동감이 있어졌죠. 이번에는 사자 몸에 가까운데 이런 데도 붙여줄까요? 커다란 이런 풀잎을 붙여주고 싶어요. 과감하게 귀를 가릴 정도에 여기 하나 붙여줬어요. 요 나뭇가지 어울리려면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요 끝에도 하나 붙여줄게요. 나뭇잎도 과감하게 겹쳐서 이렇게 했죠. 하나 붙여줬어요. 이번에 비슷한 모양이지만 약간 작은 나뭇잎을 하나 붙여줄게요. 점점 숲의 모습을 갖춰져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나뭇잎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걸 풍성하게 꾸며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티커를 이용해서 나무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어때요? 숲속에 사자가 숨은 것 같나요? 스티커를 이용해서 붙이는 것 말고 나머지에 자연스럽게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그림으로 그리면 좀 더 자세한 그런 표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